코로나19가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과 등량, 여자, 가망만 4곳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양식장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4년 만에 기업들이 조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지 2030 세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연일 4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최근 일주일 사이 1,807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하루 평균 2,00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효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일상 속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한평만과 등량만, 여자만, 가망만 해역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도가 양식장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점검 사항은 고수온 대응 장비 운용 실태와 비상 연락망 구축 여부, 고수온 대응 대책 수립 여부, 수온별 사료 투입량 조절 여부 등입니다. 전남도는 15억 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기 등 장비 11,000여 대와 액화산소 3만 8천여 톤을 조기 확보하고 바다 환경 변화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단이 주변 환경에 끼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조사인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 실태 조사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한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려 4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기로 흘려보낸 물질에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이 다수 포함돼 당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업들의 배출량 조작이 용이했던 이유로는 관리 감독의 한계가 꼽혔습니다. 이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수산단 민관협의체가 꾸려졌는데요.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021년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변 환경 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배출량 조작 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이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산단 기업 90곳을 대상으로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조작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조사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번 실태 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 용역비는 모두 47억여 원입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진행하고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데요. 착수일로부터 2년 동안 산단 기준 반경 5km 내 주거 지역의 대기 오염도와 사업장 굴뚝조사, 악취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 환경과 토양 환경, 하천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조사도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조사 기간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시 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나요? 이번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그 결과 당초 예정됐던 조사 범위보다 축소되거나 조사 기간이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 공간을 기업들이 그거 본다 그래가지고 기업들 입맛에 맞게 자꾸 이제 수용을 해줘버리니까. 또 9개 권고안 가운데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주민건강 역학조사의 경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추가 조사를 위해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 강제로 집행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의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나타난 현상인데요. 2030 세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기타 등등 다 합쳐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으면은 애 한 명당 1억씩 든다는데 그 돈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애도 낳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회사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를 맡길 만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기를 걸어도 반년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 대기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직장을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하고선 퇴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혼을 한 남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다 보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망설여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둘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쫓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을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119 수상구조대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해수욕장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연유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무전을 통해서 이제 구조 사항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전체 5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27%를 차지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제격입니다. 살랑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건 기본.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물에 적셔야 하는데 심장에서 먼 손과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영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들면 즉시 밖으로 나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다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구명한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할 건 또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였을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 상처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다가 포자가 터져서 더 독이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응급처치소를 찾으셔가지고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시는 게. 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26일 택시기사 A모 씨가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여수 학동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여성 승객이 A 씨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며 팔을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창구는 목포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됐고 실명 인증을 거친 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장거리나 장시간 노선, 낮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또는 부분 개편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대책위원회가 대중교통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대책위는 26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교통 전문가는 빠지고 업체 관계자가 포함됐다며 각 분야별 전체 지원자와 성별 공개, 위원 선정 기준과 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서남권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 서부권 공동행동은 2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명분 삼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산업 분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의 행정기관과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목포 YMCA와 목포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26곳으로 구성된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